코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additive group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금 사칙 연산 중에 이항 연산자, 단항 연산자, 타입 변환 연산자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비교 연산자도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additive group이라는 덧셈구는 이제 연산을 하는데 항상 연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 P로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결과값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이라는 값이 있고 그 나머지를 연산하기 위해서 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과 P를 유지하고 있고 이 N이라는 값은 0부터 P-1만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보다 큰 값이 오더라도 모두 P를 해가지고 0에서 P-1의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수도 거기에 대응되는 양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이제 reduce라는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모듈러스는 하나는 법 7에서 돌아. 그러니까 나머지를 7로 해. 또 하나는 나머지를 11로 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다른 군이에요. 그래서 다른 군에 있는 애들끼리는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가 똑같은 N지 A 플러스 B 할 때 A가 사용하는 P와 B가 사용하는 P가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테스트 모듈러스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P와 인자로 주어진 그 객체의 P가 다르면은 예외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요 첫 번째 요게 이제 어떤 연산자예요? 인트로 타입 변환하는 이제 연산자, 다량 연산자입니다. 그럼 얘는 뭘 하냐? 그냥 return n을 하고 있어요. n을 반환해 가지고 그냥 원래는 얘는 유지한 건 np를 유지하는데 n만 반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TD 스윙으로 바꾸는 타입 변환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윙에다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3이 유지되고 있고 P가 있으면 3 모두 7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법 7에서 3이라는 애를 유지하는 객체다. 그거를 문자열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열로 바꿔줄 때 이렇게 이제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스트링에다가 어펜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주석된 게 있는데 주석된 걸로 바꿔보면 뭘 이용하고 있냐면은 스트링 스트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을 만들고 싶을 때 좀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트링 스트림이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스트림은 cout처럼 쓰면 되는데 cout으로 우리가 출력하면은 그 결과는 어디다 출력이 돼요?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근데 스트링 스트림이면은 스트링에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모은 다음에 이 SS에서 str을 호출하면은 거기에 출력되어 있는 문자열을 만들어 가지고 반환해줘요.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sprintf 같은 거죠. C에서 문자열로 출력해서 문자열 만들고 싶으면은 스트링 스트림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타입 변환 연산자 중에 이제 스트링으로 변하는 연산자를 만들 때는 저 스트링 스트림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단항 마이너스가 되겠죠. 단항 마이너스. 단항 마이너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마이너스 n으로 만들고 있죠. 마이너스 n으로. 그래서 항상 뭔가 기존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만들고 있는데 플러스는 n 플러스 1 한 다음에 모두 p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덧셈 n에다가 1을 더한 형태가 되는 거고, 뺄셈은 n에다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빼는 건
P-1을 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P-1을 더한 다음에 모두 P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항상 똑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뭘 만들든지 간에. 어떤 객체를 만들든지 간에, 이제, 전위 연산자, 전위 증감, 전위 감소 연산을 만든 다음에 후위는 이제 전위를 활용해서 만들게끔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이코르는 객체 자체를 바꾼 다음에 디스를 반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코르 int n을 받으면은 저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플러스 이코르 군을 받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하여튼 기존 거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으면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연산자를 다중 정의할 때는 기존에 만든 걸 주로 활용해서 또 만들어요. 여기처럼 마이너스 이코르는 뭘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플러스 이코르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냥 n을 마이너스로 바꿔가지고 플러스 이코르 만들고 있습니다.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연산자도 마이너스 이항 연산자도 뭘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플러스 이항 연산자를 이용해서 플러스를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도 얘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 만든 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 거 만들 수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고 죄송합니다. 기존에 만든 걸 이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의 비교 연산자는 요 4개는 항상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2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뭘 비교하고 있냐면 n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이 같으면 같은 거고 n이 크면 큰 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프렌드 얘기는 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코르 연산자를 만들어놨나 내가? 여기 보면 이코르 연산자는 모듈러스를 검사한 다음에 n을 저쪽 other의 n으로 바꿔 놓고 있죠. 그리고 return this를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이코르. 오퍼레이터 이코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 이코르 B 이코르 C 이거를 제공하고 싶으면은 객체를 반환하게끔 그 프로그램을 해주셔야 되겠고 연속된 게 필요 없다. 나는 안 쓴다. 그냥 A 이코르 뭐 그만 한다. 그러면 반환 타입을 어다티브 그룹 객체를 반환하게끔 만들지 않고 그냥 보이드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약간의 주의사항 하나 드리면은, 이제, 비교 연산자를 만드는 건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비교 연산자 말고, 논리 연산자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논리 연산자를. 왜냐하면, 이 논리 연산자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은, 레이즈 이밸류에이션, 지연 평가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A and B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필요 없으면 B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를 다중 정의하면서 그 레이즈 이밸류에이션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논리 합, 논리 곱 연산자는 거의 다중 정의를 안 해요. 필요하면은 이제 그 비트 논리를 이제 다중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불 타입을 타입 변환 연산자를 다중 정의해서 대신 저 논리 합 대신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논리 합
논리 곱, 논리 합은 보통 다중정의를 안 한다. 왜 안 하냐? 원래처럼 그 레이지 이밸리에이션 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보통. 그리고 타입 변환 연산자와 타입 변환 생성자의 explicit 키워드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호출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또 하나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explicit 써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호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가 B를 받아서 A를 생성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 B를 A로 타입 변환하는 타입 변환 연산자가 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B 타입의 객체를 A 타입의 객체로 변환해야 될 때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용할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있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이제 이 얘네들은 이제 explicit 써놓으면 얘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쓸 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explicit 키워드를 또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두 개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양쪽에 뭔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컴파일러가 얘 걸 써도 되고 얘 걸 써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explicit 키워드의 사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살펴본 게 군이에요. 군은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이항 연산자나 수학에서 쓰는 그 사칙 연산, 또 단항 연산자들, 또 비교 연산자들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기에 되게 괜찮은 그런 예제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로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나갈 숙제는 뭐냐면 분수예요. 분수를 우리가 클래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분수를 클래스로 표현하면은 이 분수 갖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함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처리하면 더 간결하게 가독성 높게 프로그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에 있는데 분수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연산자 다중정의하는 걸 개인적으로 이제 과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랙션 분수 예제는 앞에 살펴본 어댑티브하고 비슷한 용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칙 연산자들을 다중정의할 때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뭘 살펴보냐면 K-스트링을 살펴볼 거예요. K-스트링. 그래서 K-스트링은 문자열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SED 스트링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직접 만들어 보냐면 여기에 우리가 연산자를 다중정의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얘예요. 예. 색인 연산자. 앞에 봤던 어댑티브 그 곱셈군이나 아니면 분수 클래스에는 색인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문자열 같은 걸 만들게 되면은 개별 문자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색인 연산자를 다중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통해서 뭘 이제 설명드리려면은 빅3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빅3. 그 빅3 중가 뭐냐면은 복사 생성자, 소멸자, 그리고 그 복사 대입 연산자. 요 세 개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 또 적절한 예제가 문자열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여기에서 뭘 쓰냐면은 동적 배열을 써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유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크기의 문자열을 유지할지 모르니까 그 공간을 처음부터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확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자열 크기만큼만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문자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쪽으로 어떤 공간을 확보하면은 소멸자에선 뭘 해줘야 돼? 반환을 해줘야죠. 딜리트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딜리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복사 생성자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만들어주면은 멤버 기반 복사를 해주게 되는데,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건 멤버 기반 하면은 복제하고 나면 두 문자열이 똑같은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수정하나 복제되는 애를 수정하나 이제 똑같은 애를 수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열을 우리가 만들 때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에는 뭘 받고 있냐면 const character pointer s를 받고 있어요. const character pointer s. 그럼 왜 이렇게 받냐면은 뭘 받으려고 그래요? 문자열 literal 받으려고 이렇게 정의한 거죠. 문자열 literal. 그러니까 이런 걸 인자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얘가 C++의 무슨 타입을 해석이 돼요? const character pointer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받았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요 F를 유지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얼마나 공간이 필요한지는 뭘 이용하고 있어요? C 함수인 string length 함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string length는 뭘 이용해서 길이를 파악해요? string length는 뭘 이용해서 길이 파악하죠? 끝에 있는 널 문자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준 사이즈에 플러스 2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플러스 2를 할까? 플러스 2를 왜 할까? 널 문자까지 유지하려면 하나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널 문자까지 하나를 더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차이가 없어요. 플러스 1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을까? 얘를 안 한 것과 얘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초기화를 하는 거죠. 초기화를 하면 뭘로 초기화해? 다 0으로 초기화해요. 그러면 S 사이즈까지만 복사를 해더라도 저기 2까지만 복사를 해더라도 끝에 뭐가 있어? 널 문자가 있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초기화를 안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1까지 복사를 하면 뭐까지? 널 문자까지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뭐 널 문자까지 유지할 수도 있고 실제는 널 문자를 유지하지 않고도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 뭐까지 유지하겠다? 널 문자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1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할 때 요 C++에서는 요 std copy를 잘 기억해 두세요. std copy. 그래서 std copy는 뭘 해주는 거냐면 메모리 복사해 주는 거예요. 메모리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S가 시작 주소이고 여기 끝까지 어디로? S 버퍼로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끝 위치인데 얘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색인 연산자부터 살펴볼게요. 색인은 단항 연산자죠. 근데 이 색인 연산자는 아까 증감 연산자도 2개 만들어야 됐죠. 왜 2개 만들어졌죠? 증감 연산자는 전이 버전이 있고 후이 버전이 있으니까 2개 만들어줘야 됐죠. 색인 연산자는 전이 버전, 후이 버전은 없지만 두 종류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A0 이퀄 3 이럴 때 쓰이는 거랑 X 이퀄 A0 요 위치에 있는 거랑은 두 개가 달라요. 요 위치는 뭐만 해주면 돼? 여기 있는 값만 반환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요 위치에 있는 것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색인 연산자를 어느 위치에 쓰냐에 따라서 불러지는 게 달라집니다. 얘는 이제 그 수정이 가능한 애를 불러줘야 되겠고 얘는 수정이 안 되는 애를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만약 둘 다 대입 연산자 왼쪽에도 쓰고 싶고 오른쪽에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두 개를 만드는데 이제 요게 이제 오른쪽에 오는 애들이에요. 컨스트가 붙였죠. 컨스트가 메소드에 붙으면은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데이터 내부 내용을 수정이 안 되고 요 색인에 있는 값만 반환합니다. 물론 이 색인 위치에 있는 애가 지금은 뭘 유지하고 있어요? 문자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별 색인에서 반환하는 값은 원시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이니까 참조로 반환할 이유는 없죠. 근데 만약에 개별 색인 위치에 보관하는 게 문자가처럼 단순하게 원시 타입이 아니라 좀 큰 거를 뭔가 유지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얘가 더 좋겠죠. 그렇죠? 얘가 이런 형태. 그러니까 그 개별 문자, 그러니까 색인 연산자로 접근하는 개별 요소가 원시 타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환 값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 타입이면 얘로도 충분히 돼요. 그리고 이제 수정이 필요하면 이 컨스트 없어야 되고 여기가 수정 가능하게끔 참조로 반환이 돼야 됩니다. 참조로.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기를 인트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로 많이 정의합니다. 사이즈로 정의하는 이유는 색인 범위가 충분히 커서 원래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범위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이즈를 사용하는 게 더 맞죠. 여기도 사이즈를 인트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고 있어요? 사이즈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얘도 인트가 아니라 사이즈로 만드는 게 이제 적절한 것입니다. 자, 사이즈 T로 쓰는 버전을 생각해 봅시다. 사이즈 T로.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 그 색의 위치에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만 보는 그때 쓰는 게 얘고요. 얘는 이제 그 위치에 있는 걸 바꿔야 될 때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만들 때 보면 요 코드와 요 코드가 차이가 없어요. 뭐만 차이가 나냐면 컨스트와 반환하는 타입만 차이가 있을 뿐 이 코드가 뭐가 되는 거야?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서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호출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코드 중복을 없애려면은 여기서 얘를 호출하는 형태로 코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호출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return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부를까 안 부를까? 이렇게 하면 얘를 부를까 안 부를까? 이렇게. 얘가 부를까요? 요 둘은 둘 다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 하나죠. 근데 실제로는 몇 개야? 두 개잖아. 디스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 디스와 여기 디스는 같아요? 달라요. 얘는 컨스트예요. 얘는 컨스트, 그러니까 안쪽이 컨스트인이에요. 수정 불가, 아니지, 상수 포인터죠. 얘는 수정 불가 상수 포인터고 얘는 상수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얘가 불러주면 얘는 이렇게 코딩하면은 얘는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컨스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컨스트로 여기를 보세요. 요 디스를 컨스트 캐스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뭘 불러? 얘를 부르겠죠. 얘를 컨스트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그냥 부르면 안 되니까 컨스트 캐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 앞에 게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돼? 얘는 뭘 반환해? 원래는 이렇게 되면 뭘 반환해요? 문자를 반환하죠. 문자를 반환하면은 얘 용도로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얘를 부르면서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원시 타입이지만 뭘로 바꾼 거예요? 컨스트 캐릭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는 똑같은 참조 타입인데 얘는 컨스트만 있는 것만 차이뿐 이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컨스트 캐릭터 요걸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필요한 건 뭐야? 이 컨스트를 제거해 줘야 되죠. 제거해 줘서 컨스트를 제거해 주는 게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근데 C++ 17이 되면 요거는 요 std as const라는 걸 이용하면은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세계인 연산자는 보통 두 개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코드가 중복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컨스트가 아닌 버전에서 컨스트 버전을 호출하게끔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원시 타입을 반환하더라도 참조로 반환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여기서 요 변환이 돼요. 요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는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뭐만 바뀌는 거야? 요 앞에 거만 바뀌면 돼요. 여기서는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거가 필요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에 색인 연산자를 만드는데 그 색인 연산자를 반환해야 되는 애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가고 똑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색인 연산자는 두 개를 만들게 되는데 요 버전은 늘 이렇게 구현하시면 돼요. 요 캐릭터 두 개만 여러분들이 맞는 걸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바꿔놓으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게 프로그램 하셔야 되죠. 프로그램마다. 더 복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 인덱스의 범위를 검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인덱스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애를 반환해 주면 돼요. 저기 번거로우면 그냥 두 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쓰는 기법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컨스캐스트 하는 이 형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 네, 넘어가고. 자, 메소드를, 그러니까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데 제가 대부분 뭘로 만들어야 된다? 메소드로 만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일반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일반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 여기 써 있는데 가장 왼쪽 P연산자가 다른 클래스의 객체 또는 원시 타입을 할 경우에는 일반 함수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연산자를 이항 연산에 다중정의하는데 얘가 내게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 클래스, 내가 정의하려는 클래스의 객체가 아니야. 그럼 얘는 일반 함수로밖에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A 하는 걸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럼 얘는 메소드로 못 만드는 거예요. 왜? 메소드에서는 왼쪽 P 연산자를 뭘로 생각해? 디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3은 그냥 원시 타입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일반 함수로 다중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관련된 얘기예요. 관련된 얘기고, 열거형이라는 거는 클래스가 아닌 거니까 당연히 일반 함수로밖에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로 이제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는 뭘 접근해야 돼? 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접근해야 되죠. 멤버들.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려면 이제 그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막 뭔가 처리해야 되겠거든요. 그 연산에 맞게끔. 그러면 그 함수에서 클래스 객체의 그 멤버 변수들을 막 접근해야 돼요. 근데 접근하려는 멤버 변수가 프라이빗이면 그 함수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일반 함수에서는 이제 접근이 안 되죠. 메소드로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때는 접근 권한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내 거니까. 그리고 인자를 오는 것도 같은 타입이면은 접근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함수로 만들게 되면 멤버 변수를 접근해야 프로그래밍을 효과적으로 간결하게 할 수 있는데 프라이빗이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로 하냐? 친구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함수를 맺어주게 되면 그 친구 함수에서는 A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A가 있고 여기에 friend, void, foo, A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foo는 누구의 친구야? A의 친구가 돼요. 그럼 foo에서는 A의 private member, protected member를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면 다 열어주는 거예요. 친구한테 다 줘요? 친구한테 보통 다 주지 않는데 여기는 개념이 친구면 그냥 다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친구 함수를 만들 이유는 별로 없는데 친구 함수를 언제 보통 쓰냐 하면은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때는 그 함수를 친구 함수로 만들어줘요. 친구 함수로 만들어주면은 요 함수를 구현할 때 편리하겠지. get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또 그 클래스가 심지어 프라이빗인데 그 오픈을 안 해주는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프렌드로 지정해주면 그런 애들도 다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게터가 없는 애들도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함수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렌드를 주면 원래는 n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되는 거죠. C의 n을 직접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친구이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클래스에서 얘는 내 친구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A에서 자기의 친구인 애들을 여기다가 friend 함수로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아까도 보면 맨 아래다가 일반 함수를 정의할 4개를 friend 함수로 넣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n 이런 그 내부 멤버 변수를 접근 공간과 상관없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친구이고요. 얘는 쓸 일이 별로 없는데 함수가 친구일 수 있는데 클래스 자체를 친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친구 클래스. 그래서 여기다가 B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B는 A의 친구예요. 근데 거꾸로는 또 성립이 안 돼. 거꾸로는 A 클래스에다 클래스 B를 만들었어요. 그럼 B에서는 A 객체의 모든 걸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A에서는 B를 접근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 A에서 B의 모든 걸 접근하려면 누가 허용해줘야 돼? B가 해줘야 돼. B가 또 여기서 클래스 B 클래스 여기 프렌드가 돼야 돼요. 프렌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이적이지도 않고 반사적이지도 않아요. A가 B를 친구로 생각해도 B는 A의 친구가 아닐 수 있어요. 뭐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B는 그러니까 허용하는 사람이 허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A가 friend 클래스 B를 넣어주면 B에서는 A를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추이적이도 아니고 아닌데 친구 클래스를 만들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친구 클래스 만들 이유는 없고 이 친구 개념은 객체 지향 캡츄라에 완전 위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쓰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언제 쓰면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경우는 딱 요 경우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야 되는 경우 연산자를 일반 함수로 다중정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예요. 입출력을 우리가 다중정의하고 싶어. 그래서 내 거를 cout이나 cin을 이용해서 입력받고 싶고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cout a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연산자의 왼쪽 P 연산자가 A가 아니죠. 누구야? cout이죠. 그럼 얘를 A를 받게끔 하려면 원래는 어디다가 정의하면 돼? cout에다가 A를 받는 걸 정의하면 되겠죠. 근데 cout은 라이브러리 클래스이고 내가 거기다 추가할 수는 없죠. 그러면 나는 이런 게 필요하면 여기다 추가할 수 없으니까 나는 얘를 뭘로 만들어? 일반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함수를 만들 때는 friend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어떤 형태냐면은 계속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cout을 반환해야 되겠고 또 cout 한 다음에 cout 반환해서 얘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const가 아니야. const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때는 const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출력할 경우에는 얘는 수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const가 들어가는데 얘는 어때요?
입력받는 거지. 입력받아서 얘의 데이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컨스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입력받는 것, 구현하는 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왜 간단하지 않을까, 보통? 입력받는 건? 예를 들면, 문자를 입력받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어려워요? 문자를 입력받는 걸 만들려면. 문자를 입력받는 걸 만든다. 뭐가 어렵죠? 왜 어려울까? 사용자가 얼마나 큰 문자를 넣을지 단정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만든 군이다. 그럼 군은 n과 p 값만 받으면 되니까 늘 뭘 받아야 될지가 정해져 있어. 그런 건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얼마나 긴 길이의 문자를 입력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처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출력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걸 출력하는 것 뿐이니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입출력 만들 때는 입력 만드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할지가 예측이 안 되는, 또 문자처럼 크기 자체가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를 하기가 어렵죠. 뭐 이만큼 확보해 놓은데도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이씨, 큰일 났네. 친구 개념까지 갖고.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다.